네, 3반 광고 잘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광고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단서들을 모아서 선생님이 추론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봤던 추론 과정과 선생님 걸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이 부분은 나는 찾았는데 선생님은 못 찾으신 것 같아. 이 부분은 나는 생각 못 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교과서의 도움을 얻어서 추론 과정을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첫 번째, 이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네, 이 광고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일 겁니다. 이 광고에서는 얻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의 직업,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숨겨진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의 직업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직업 뭐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면 교과서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죠. 직업은 선생님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봉사단원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의사 분도 계셨습니다. 이 영상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도와준다는 공통점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 이런 공통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해서 자막으로 표시까지 했던 공통점은 다들 탈북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스틸컷에도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너무 크네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추론 과정은 뭐였나요? 첫 번째 추론 과정은 광고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일단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들, 이 사람들의 특징 사이에 공통점 하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추론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얻을 수 있는 특징은 뭐예요?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 다 그냥 우리 주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주변에 한의사들 많잖아요. 한의원들 안에 다 한의사들 들어가 계시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 명이나 만나왔어요? 적어도 6명 이상 만나왔잖아요. 그리고 봉사단 단원들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쵸? TV만 틀면 요새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이 사람들이 탈북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탈북자 있나요? 탈북자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없나요? 그 사람들이 그냥 말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탈북자는 우리가 흔치 않게 낯설게 여기는 사람이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쵸? 하지만 탈북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광고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단서를 수집을 해봤고요.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11쪽입니다.
네, 이 광고의 제목은 뭐였나요? 바로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가 뭔지 추론을 하려고 신영이라는 친구가 떠올린 생각이 한 가지, 두 가지 나와 있네요. 이 신영이는 어떤 추론 기법을 사용해서 사고를 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론 방법이 두 가지가 더 소개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경험 떠올리기입니다. 선생님이 이 전 단원들에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주장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 떠올리라고 이야기했던 거 생각나죠? 이 배경 지식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경험, 이렇게 두 가지였죠. 그것과 비슷한 과정이 추론 과정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 우주 호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하면서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사용해서 그 인물의 성격, 생각, 마음, 인생관 등등을 알아봤습니다. 그게 중요한 인물이니까 광고에 등장을 했을 거고 그 인물들이 전하는 하나의 단서, 메시지가 있겠죠. 선생님, 우리 방금 인물을 통한 단서 얻었잖아요. 그거랑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얻었던 정보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 겉모습에서 얻은 게 아니라 그 인물이 가진 직업, 그다음에 신분적 특징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이번에는 동영상 자체에서 보여지는 그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한 단서 획득이라는 점에서 아까 했던 추론 과정과는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개를 했으니까 얘는 3번, 얘는 4번으로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회색 1번과 2번이 각각 어느 게 3번이고 어느 게 4번인지 한번 파악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거 볼게요. 낯선 곳을 잠깐 여행하는 것도 힘든 점이 많던데, 아하, 낯선 곳을 잠깐 여행하는 게 힘들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본 사람, 시청자가 여행했던 경험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얘는 3번, 자신의 경험 떠올리기가 되겠네요. 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러면 2번은 4번일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볼게요.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아하, 이 표정이나 행동은 광고를 보는 시청자의 표정이나 행동인가요? 아니면 광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물들의 표정이나 행동인가요? 그렇죠. 여러 가지 광고에 나타나는 광고 속 인물들의 표정이나 행동이겠죠. 그래서 얘는 4번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 확인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지금까지 광고에서 광고에 숨겨진 의미를 추론하는 방법을 4가지를 배워봤네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단서들을 바탕으로 어떤 추론을 했는가? 아마 신영이겠죠? 아, 우리 주변의 모든 북한 이탈 주민들도 모두 같은 민족이자 하나의 결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랑 너잖아요. 그쵸? 나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너는 탈북민이겠죠? 이 두 개가 한 개라는 것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결의라는 뜻이겠구나 라는 점을 신영이가 추론을 해냈네요.
좋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광고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그 정보들의 관계를 파악해서 단서를 얻는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서도 4번에 단서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선생님이 이 수업 초반에 보여드렸던 셜록 홈즈 영상에서도 단서를 획득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사건 현장, 광고에서 단서를 파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 단서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볼 수 있는 실마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급하게 아침을 먹고 나왔다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 입 주변에 음식물 흔적이 묻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단서가 돼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오늘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침을 되게 급하게 드시고 오셨구나. 이러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입 주변에 음식물이 좀 더럽긴 하네요. 어쨌든 그게 훌륭한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미 아는 정보 뭐예요? 선생님이 입 주변에 음식물을 근거로 삼아 판단. 선생님이 오늘 밥을 되게 급하게 드셨구나. 이것을 생각해내는 과정 자체를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 단서랑 추론은 이번 단원에서 계속 쓰이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뜻을 반드시 꼭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전부를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주위에 북한 이탈 주민이 많이 있구나. 이것은 1번부터 4번 과정 중에서 몇 번 과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추론이었나요? 근데 선생님 1, 2번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면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1번은 동영상 속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영상의 배경,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타이밍이 언제인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들 사이에 두 번째는 1번에서 얻은 정보들 사이에 관계를 파악합니다. 원인과 결과라든지 아니면 공통점이라든지 아니면 차이점이라든지 대부분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같이 나타나죠. 이 영상에서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탈북자라는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거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2번에서 했었던 자신의 배경 지식 떠올리기입니다. 탈북자라는 낱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추론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 외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신영이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낯선 곳에 잠깐 여행을 갔었을 때 힘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추론을 해냈습니다. 마지막 4번은 뭐였어요? 광고 안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마 힘든 적응 과정이 있을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새로운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데도 자신의 일을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게 말과 행동에서 드러났었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변에 북한 이탈 주민이 많이 있구나. 이것은 그렇죠? 1번과 2번을 통해서 얻은 정보일 겁니다. 우리가 1, 2번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두 개였잖아요.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탈북자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내가 모르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3번 배경 지식을 통해서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 탈북자에 대한 선생님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 그리고 아까 신영이와 비슷하게 적응하는데도 매우 어려움이 많으시겠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아는 북한의 사회와 여기 대한민국의 사회는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선생님도 이 광고를 보면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즐겁고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점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렇게 한의사, 이런 직업들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얻기 어려운 손꼽히는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북한에서 건너온 분들이 모두 우리들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구나. 우리도 그 탈북민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 어떨 때는 받고 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꼭 도와줘야 돼.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아야 되겠다는 점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고 어떤 점을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 광고는 분명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해서 찍었을 겁니다. 그쵸? 보통 광고들이 막 그렇잖아요. 금연합시다.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환경 보호합시다. 이게 광고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은 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든 광고일지 그것을 파악해야 여러분들이 오늘 추론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이 광고에서 전하려는 진짜 메시지 제작 의도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